안녕하세요. 이정봉입니다. 어, 제가 두 번째 영상으로 양균형 검사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태어난다면 공부 안 하고 그 시간에 술이나 먹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음,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해주시는 분들께도 죄송하고요. 그 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림으로 인해서 실망하셨던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특히 혹시 공부에 뜻을 두시고 있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안경사분들 그 말에 좀 의욕을 잃으셨다면 더군다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 조회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안 보고 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여하튼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30살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30살에 안경공학과를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결혼을 30 넘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저는 때는 그렇게 늦게 결혼 안 했던 것 같아요. 30살이면 노총각 얘기 들었던 것 같고요. 30살에 저는 결혼해서 애가 있었습니다. 큰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줘야 되는데 서울에 가족들 두고 지방에 내려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 받아가서 등록금 내고 용돈 받아가서 쓰고 먹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시험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내 인생은 끝난다. 이런 좀 긴박한 마음이 있었고요. 다시 돌아서 켜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황금기 같던 30대를 그 전문대 안경학과 나오고 다시 4년제 가고 다시 대학원 가고 그랬거든요. 더 친한 친구들 많이 만들고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했어야 될 거를 잘못 지낸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도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요. 그 시간에 또 재밌게 친구들하고 어울렸으면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뜻을 좀 잘못 얘기해서 언짢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플러스 렌즈 부각법에 이어서 나머지 가입도 검사법의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부터 다시 네 가지 방법을 이야기한다면은 플러스 렌즈 부각법, 그리고 근용 정록 10표를 가지고 하는 검사법, 그리고 근용 십자 10표와 크로스 실린더를 갖고 하는 검사법, 그리고 상대 조절력의 중간치를 찾는 검사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플러스 렌즈 부각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나머지 세 가지 중을 얘기할 거고요. 그 중에 먼저 근용 정록 이색 시표를 가지고 하는 가입도 검사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야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는 혹시 안경공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지금 기존의 안경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아주 기초부터 얘기하는 거니까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쟤는 저런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네, 부탁드립니다. 아, 아, 조회수보다 욕이 더 많아요. 자, 안경광학과를 들어가서 다른 전공을 안 배워도 배우는 우리 첫 번째 전공 과목은 안경학 개론이죠. 안경학 개론에 나오는 그러니까 안경사가 알아야 될 여러 지식 중에 기초 중에 기초인 그 얘기를 다시 또 합니다. 이전에 안과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장파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굴절을 적게 하고 단파장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막과 수정체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합니다. 거의 플러스 60디옵트 정도 되죠. 망막이 스크린 역할을 하는데 들어온 빛이 망막을 뭐 정확히 맺질 않고 약간 앞쪽에 맺는다면은 이 경우 근시죠. 이 경우에 우리
근시로 얘기하는 겁니다. 원용 시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에 맺는데 이거를 색깔을 두 개를 구별해서 맺는다면은 장파장인 적색은 이 정도 맺는다면요. 이게 적색이 맺는 초점이에요. 단파장은 보라는 더 앞에. 그리고 녹색은 요 가운데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녹색의 초점이라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망막에서 가까운 게 더 잘 보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표 그릴 때 식으로 얘기하면 얘는 이만한 하나의 점이 아닌 이만한 색으로 보이니까 약간 퍼져 보이긴 할 텐데 얘는 더 많이 퍼지죠. 그러니까 녹색에 비해서는 빨간색이 잘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용 시력 검사 시에 과교정을 피할 수 있는 검사를 합니다. 네. 원용 검사 때 정록 이색 검사는 과교정을 피하는 검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망막이 오면은 요 가운데 적색에 맺는 초점과 녹색이 맺는 초점의 가운데가 온다면은 마치 최소창란원이 망막에 위치하듯이 적색과 녹색이 똑같이 보여요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앞쪽에 초점을 맺으면은 망막에서 가까운 녹색이 더 선명하고 빨간색은 번져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원시가 되는 거죠. 이게 과교정 상태죠. 그래서 원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 경우라면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나요? 원시는 눈에 아주 극심한 안정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정체의 조절을 통해서 앞으로 당겨서 망막에 상을 맺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수정체는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되니까 안정피로를 유발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교정은 피하기 위해서 빨간색이 선명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돼 있는 이게 저교정이죠. 요거는 딱 정교정, 완전교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완전교정이나 완전교정이나 과교정보다는 과교정이 위험해서 완전교정도 잘 안 되죠. 약간 빨간색이 잘 보이는 범위 내로 약간 많이 잘 보이면 안 되겠죠. 녹색은 엄청나게 퍼지고 빨간색은 엄청 깨끗하게 보여. 이건 안 되죠. 네. 거의 비슷해 보이는 약간 빨강이 나요?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원용 시력 검사를 해줄 때 넣어주고 과교정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경우가 아니라 근형 검사잖아요. 근형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형 검사에서 이분은 망막보다 이번에는 이분이 노안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입도 검사를 하죠. 초점이 망막의 뒤에 가서 맺히는 우리가 원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경우가 되죠. 근데 이거를 빨간색과 녹색 두 개의 시표를 보여준다면은 이 부분은 빨간색이 맺힌다면은 이거보다 조금 앞쪽에 녹색이 맺히는 거죠. 녹색이 초점을 맺습니다. 이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녹색이 더 잘 보여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수정체는 빨강과 녹색을 근용시표를 걸어줬기 때문에 잘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돼 녹색이 선명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도수를 넣어주고 해서 어느 때까지 빨간색과 녹색이 같이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라고 할 때까지 도수를 플러스 렌즈 쪽으로 넣어줘서 균형 상태를 찾는 겁니다. 이게 근용 정록 시표를 이용한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쉽죠? 쉬운데 우리가 포르터가 없다면은 우리가 이 트라이얼 안경 세트를 낀 상태에서 시표를 앞에다 위치해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르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이 검사법으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게 뛰어난 검사법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플러스 렌즈 부각법이 사실은 저는 제일 좋은 검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고.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검사법은 이번에도 근용 10표인데 이번에는 10차 10표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실린더가 들어갑니다. 크로스 실린더 그리고 근용 10차 10표를 이용한 가입도 검사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0차 10표를 트는데 우리가 실제로 10표상으로 어느 회사 거를 보더라도 한 줄이 거져 있진 않더라고요.
여기 한 4줄 그어져 있죠. 이런 십자시표를 틉니다. 너무 막 그렸나요?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클로스 실린더를 넣어줍니다. 근데 클로스 실린더를 위아래로는 플러스 0. 맞네요. 위아래로 플러스 0.50 디옵트를 넣고 양옆으로 마이너스 0.50 디옵트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분은 지금 검사가 다 끝난 거예요. 원형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가입도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원시이시건 근시이시건 난시가 있건 없건 이분은 원형 시력 검사를 통해서 눈이 완전히 정시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난시가 없어요. 난시가 없는 상태에서 난시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0.50 디옵트와 마이너스 0.50 디옵트의 난시를 그러니까 원주 렌즈를 경선에 따라 걸어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도 노안이 있는 분이니까 망막의 뒤에 가서 초점을 맺을 거예요. 망막의 뒤에 가서 초점을 맺어요. 조절을 해도 망막까지 못 당기는 거예요. 양옆도 맺는데 이거는 이제 이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디옵터 차이가 나는 거죠. 플러스 0.50과 마이너스 0.50이니까 1디옵터 차이가 나는 경선을 맺는데 이 부분은 세로. 예? 그렇죠? 수평 경선이 맺는 초선은 세로. 수직 경선 90도 방향이 맺는 거는 오히려 가로가 이렇게 돼요. 잘못 얘기했죠? 당겨주는 그 밀어주는데 그렇지. 죄송합니다. 아니, 플러스 0.50 디옵트만큼 당겨주니까 원래 초점 부분 다 당겨줘서 원래 플러스 0.5 당겨줘서 이 부분이 가로. 마이너스 0.50 디옵트만큼 밀어줘서 이 부분이 세로네요. 예, 이렇게 맺어요. 그런 분한테 렌즈를 이렇게 걸어주고서 십자시표를 보여주면은 이분은 어떻습니까? 가로가 선명하다 하시겠죠, 가로가. 이분은 이미 근용 십자시표를 걸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조절을 하고 있어도 둘 다 안 닿을 정도로 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힘을 줘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에서 가까운 가로가 더 선명한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렌즈를 넣어서 플러스 렌즈를 넣기 시작합니다. 얘는 스페니컬 도스죠. 얘는 원주 렌즈였어요. 원주 렌즈 크로스 실린더가 원주 렌즈 두 개 겹친 거니까요. 십자 90도 차이로 해서 겹쳐놓은 게 원주 렌즈니까 크로스 실린더니까 0.50 디옵터 0 플러스 0.50 플러스 0.75 이렇게 넣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나옵니까? 마치 최소 창난원이 망막에 위치하듯이 이렇게 가운데 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가운데 가는 경우가 나오고 이럴 때 이분은 가로 경선과 수직과 수평이 수직과 십자시표요 똑같아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넣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은 이제는 가로 세로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전까지 가로가 더 선명하다고 그랬는데 똑같아졌어요. 그럴 때 조금 더 덧을 넣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0을 넣었더니 1.00을 넣었더니 이분이 가로 세로가 똑같다 하셨다 하면은 플러스 1.50 정도를 넣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로가 선명해지셨나요? 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원형 시력 검사를 할 때도 크로스 실린더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죠. 크로스 실린더로 할 수 있는 검사가 뭐뭐 있냐면요. 크로스 실린더와 점근시표를 이용해서 되게 점근시표를 이용하죠.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길쭉한 옆으로 틀어지는 시표 같은 걸 틀어주고서 정사각형, 직사각형 찌그러졌냐를 보는 것도 맞다라고 하신 분들 계세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냥 점근시표합니다. 방향성이 없는 시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점근시표가 가장 큰 장점은 방향성이 없는 거거든요. 숫자 중에서 2자, 4자 방향성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걔도 방향성이 없습니다. 점근시표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클로스 실린더와 점근시표를 이용해서 원주 렌즈의 정확한 축과 그리고 원주 렌즈의 정확한 도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근용 십자시표와 크로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가입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검사가 원형 십자시표와 지금과 똑같아요. 이론은 원형 십자시표와
그리고 크로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가장 잘 보이는 스페니컬 도수, 구면 도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전초선, 후초선을 분리시켜 놓고서 최소 창란원이 망막에 위치하는 것을 찾을 수 있죠. 이 경우도 지금 최소 창란원이 망막에 위치하는 걸 찾는 경우입니다. 근데 원형 십자십표 예를 들어주고서 검사를 할 때는 어떠냐 하면은 크로스를 눈에 걸어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근시면은 망막보다 좀 앞에 맺히, 얘는 뒤에 맺혔지만은 망막보다 앞에 맺히면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밑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이 세로가 선명해요. 이 가입도 검사할 땐 가로가 선명한다고 한다고요. 망막이 지나간 상태에서 검사를 하니까. 근데 원형 검사로 가장 잘 보이는 스피니컬 도수를 찾을 때는 세로가 선명해요. 그럽니다. 그리고 도수를 마이너스 도수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세로와 가로가 똑같아요를 찾아야 되는데 어떠냐면 조절을 하잖아요. 한번 세로가 선명하게 보인 것을 유지하려고 그러는지 이 사람의 그 AR 값을 찍으면 이 사람이 최소 청란의 망막에 위치한 건 이 정도일 것이다를 아는데 딱 틀어주고서 좀 있으면 얘 세로가랑 똑같아요. 잠깐만요. 세로가 더 선명해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세로가가 똑같았다가 조금 보고 있으면 세로가 선명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세로가 선명합니다. 최소 청란의 망막에 위치했겠다 라고 생각하는 도수보다 0.50디옵터를 1디옵터를 더 넣어줘도 세로가 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원형 시력 검사를 하면서 크로스 실린더와 십자시표로 가장 잘 보이는 스페니컬 도수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잠깐 세로가로 똑같아요 했다가도 금방 또 세로가 선명하고 그래서 원형으로 스페니컬 도수가 가장 잘 보이는 도수는 못 찾겠다는데 근용 검사를 할 때도 이분은 여하튼 조절력이 있는 경우잖아요. 사람이 조절력이 없는 경우는 한 70세 돼야지만이 조절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고 얼마씩은 있다고요. 네? 얼마씩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돋보기를 끼고 보는 게 훨씬 잘 보이겠지만은 안 보여도 어느 정도 힘을 줘가지고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지금 예를 들어 플러스 1.0을 디옵터를 넣었을 때 플러스 1.0 디옵터를 넣었을 때 세로 가로가 똑같아요 라고 했다가 조금 이 사람이 좀 더 조절이 조금 더 있으면 조절을 좀 더 합니다. 조금만 더 틀어주면 조금 더 있으면 조절을 조금 더 할 수 있거든요. 조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잠깐만요 해가면서 눈을 대로 당기는 거죠. 네. 그래서 도수를 조금 더 넣어줘서 세로가 선명하다고 하는 정도 그거보다 조금 약하게 가로가 똑같다고 하는 것보다 0.50디옵터를 더 넣어줘도 지금도 똑같네요. 1디옵터를 더 넣어줘도 지금도 똑같네요.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경우는 막 조절을 막 푸는 경우겠죠. 조절을 푸는 경우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검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거로 검사를 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있는 게 이 얘기를 하면서 다 해야죠. 뭐 이제 따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초점 렌즈 말입니다. 누진 다초점 렌즈, 누진 다초점 렌즈 새로 나온 교과서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과서도 있어요. 옛날에는 오렌지색이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였고 요즘은 초록색으로 된 교과서입니다. 네, 옛날에 그 얇은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림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내용도 좀 상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냥 PD메타로 측정하는 거, PD메타로 눈동자감, PD 측정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사진이 쫙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한다, 그냥 조그맣게 그림 쭉 손으로 써놨던 건데 글로 썼던 거를 사진을 잔뜩 넣어놨어요. 근데 그 책 중에서 제가 가장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안경사들 분들을 만날 때마다 좀 자주 하는 얘기는 노안 초기에 다초점 렌즈를 해야지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아이 뭐 선생님은 아직 안 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하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마 그렇게 하면은 되게 양심적인 판매를 하고 당연히 팔고 싶겠지만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은 안 껴도 된다는 게 솔직히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일찍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새로 나온 교과서 얘기를 왜 했냐면은 새로 나온 교과서 283페이지입니다. 제가 자주 펴서 다초점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자주 보여드려서 페이지 수까지 웹니다. 그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진 굴절력 렌즈 그 책은 그렇게 표기하더군요. 그 착용 실패율이 적은 사람, 실패율이 높은 사람, 착용을 피해야 될 사람 돼 있어요. 피해야 될 사람은 두 눈의 시력이 뭐 2디옵터 이상 차이 나는 부등시의 경우,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고 그러는데 두 개가 가장 대비되는 것 중에 어, 착용 실패율이 거의 없는 사람 이렇게 돼서는 플러스 1디옵터 정도의 이내에 노안 초기인 사람은 적응이 쉽게 된다라고 돼 있고 적응 실패율이 적은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입도를 피해야 될 사람은 처음 착용하는데 가입도가 플러스 2.50디옵터 이상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40대 초중반에 끼면은 적응이 잘 된다는 얘기죠. 노안 초기인 사람들 그리고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끼면 플러스 2.50디옵터 가입도가 그 정도 되시는 분 적응이 어렵다 된 거는 2.50디옵터 되는 사람은 어렵다고 된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초점 렌즈가 우리 그냥 잠깐 그림 그려볼게요. 옆으로 많이 빠질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옛날에 공부했던 V2 렌즈 뭐 요즘은 그렇게 이렇게 안 만드는데 여하튼간에 어 여기 십자가 숨긴 마크 그리고 2mm 위에 원형 아이 포인트 그리고 요거보다 16mm 여기서부터 중간부터 16mm 아래 그리고 안쪽으로 2.5mm 안쪽으로 들어간대 근형 아이 포인트 이거는 오른쪽 예 이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걸 16mm로 배웠죠. 요즘은 10.5mm 뭐 회사마다 12.5mm, 14mm, 16mm짜리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 데도 있고, 그렇죠? 원의 밑에서부터 요 원의 위까지 재는 데도 있고, 기준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회에서 10점 매ችን 여기서부터까지 여기까지 재요. 근데 다른 회사 이 가운데부터 여기 가운데까지 재면은 이 회사의 10.5mm와 다른 회사의 11.5mm, 뭐 12mm와 거의 같은 12.1 같은 경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통일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죠. 근데 자 우리가 이거는 그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여기 이렇게 등고선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 이게 요 그림 우리가 그려지는 게 이게 난시도수의 분포도입니다. 난시도수의 분포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0.50디옵터 이내인 경우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은 뭐 난시가 엄청 많죠. 그래서 여기는 수차부라고 불러요. 원래랑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수차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위 도수와 아래 도수의 차이가 적다는 얘기는 매우 부드럽게 도수가 천천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래 도수 가입도가 플러스 1디옵터라는 얘기는 위의 도수와 아래 도수의 차이가 플러스 1밖에 안 난다는 얘기고 이 도수의 변화가 매우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적응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밑에가 플러스 2.5 가입도가 이렇다면은 위와 아래의 차이가 가입도 도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적응이 어렵습니다. 플러스 한 2디옵터 2.5용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오피스 그분이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중군형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중군형은 원형 도수보다 한 플러스 1디옵터나 플러스 0.75 정도 도수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2.5형을 끼셔야 될 분들이 플러스 1.5형이나 플러스 1.75, 1.5형 정도 적절해요. 이렇게 해만 넣어도 위아래 도수하면 가까운 데 보이고 뭐 한 3m 정도까지는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뭐 아주 멀리는 안 보이겠지만은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군형이 적응이 더 편합니다. 네. 돋보기를 하시러 오신 분들한테 근용 안경, 은용 해가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용 안경 노안이 되면 명시력이 좁습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요만큼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잘 보이시죠? 이게 넘어가면 흐려집니다. 얘기를 해서 책도 보고 컴퓨터도 볼 수 있고
되게 책상 한 5개, 6개 붙여서 사무실에서 팀별로 운영이 되는 곳이라면은 요 저 끝에 내가 나는 이제 높은 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고 팀장이고 과장이 팀장이고 있겠죠. 대리가 팀장이고 저 끝에 한 의자 4개 건너편에 가장 말단 직원이 있는 자리까지 거기까지 잘 보이는 안경은 회사에서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피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중군용 누진을 판매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가입도의 차이가 위의 도수와 아래 도수의 차이가 적으면 적응이 쉽습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가까이 볼 때 위아래 도수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저는 지금 밑에가 2디옵터가 들어있습니다. 가입도가 플러스 2.0입니다. 이걸 이만큼 숙이면은 저는 확 흐려집니다. 근데 플러스 1이신 분들은 숙이면은 흐려는 지지만은 그 렌즈의 가장 아랫부분이 아니라 그보다 좀 위쪽으로 보더라도 흐려는 지지만 그럭저럭 보입니다. 플러스 1디옵터밖에 안 되니까 가입도가 위아래 도체가 천천히 나가니까 천천히 되니까 그보다 좀 넓게 근용 시야가 나올 테고 원형도 고개를 들면은 저는 흐려지지만 그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서는 저기가 멀리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얘기를 어, 네, 누진이 적응하기 좋고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아까 제가 어, 플러스 1디옵터에서 이분이 세로가로 똑같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해도 플러스 1.50 디옵터 정도까지 넣어서 지금은 세로가 선명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그래서 세로가 선명하다고 하면은 플러스 1디옵터로 확신을 갖고 안경을 어, 예, 가입도가 조금 약하게 이분이 보일 수 있는 가입도 중에 가장 약한 가입도를 택하는 게 누진 다초점 렌즈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지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분은 뭐 플러스 1.5을 얻으렸다라면은 올해도 잘 끼시고 내년도 잘 끼실 수 있겠지만은 왜냐면 가입도가 뭐 더 늦게까지도 끼실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적응하기 쉬운 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가입도를 특히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더군다나 가입도를 높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하시고 세 번째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때는 또 다른 경우가 되죠. 가입도를 원래 렌즈보다 약하게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안 보인다고 하시니까. 이미 오실 때 가입도가 좀 안 보여서 오신 분인데 원형 도수가 좀 낮춰졌다 하더라도 가입도는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것도 교과서에 넣고 하지만은 경력이 많으신 안경사분들 아시고 저도 알고 예, 우리끼리만 아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지 말자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남았는데요. 너무 기네요. 여기서 끊고 마지막 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길었어요. 감사합니다.